사건을 취재한 서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서준석 기자, 우리가 햄버거병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햄버거를 꼭 먹어야 걸리는 병입니까? 햄버거에 국한된 병입니까? 이 병의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입니다.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증상입니다. 네.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오염된 우유나 채소를 먹더라도 이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. 1982년 미국에서 설익은 패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 햄버거병으로 불리기 시작됐습니다. 네.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며 단체 고소한 5명 중 2명도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진단을 받았습니다. 네. 근데 당시 한국 맥도날드 측은 이 병이 맥도날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난주 저희 보도 이후 맥도날드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. 네. 이 이메일 안에도 반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우선 저희가 오염 우려를 제기했던 패티는 쇠고기 패티고 네. 피해 가족인 최현주 씨 자녀는 돼지고기 패티를 먹었다는 겁니다. 때문에 최현주 씨 가족이 먹은 패티는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맥도날드의 주장입니다. 네. 그런데 당시 맥도날드의 패티를 납품했던 맥키코리아 측은 소고기 패티와 돼지고기 패티를 같은 라인에서 생산했습니다.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키코리아는 이 돼지고기 패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돼지고기 패티를 먹더라도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또 다른 반박도 있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최현주 씨 자녀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사례들보다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났다라는 네. 주장입니다. 통상 햄버거병을 먹고 이틀 정도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데에 비해 최현주 씨 자녀의 경우 당일 저녁에 나타났다라는 게 맥도날드의 주장입니다. 최 씨가 가족과 함께 햄버거를 먹은 시점은 2016년 9월 25일입니다. 아이가 당일 저녁에 배가 아팠던 것은 맞지만 실제 의심 증상인 혈변을 본 시점은 9월 27일입니다. 네. 일반적으로 알려진 잠복기 2일과 맞습니다. 또 전문가들은 연령이나 몸 상태 등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맥도날드 측은 이날 우리 햄버거를 먹은 사람 중에 최 씨 자녀만 관련 증상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당시 최 씨 자녀가 먹었던 불고기 버거는 당일 그리고 그 매장에서 300개가 넘게 팔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게 맥도날드의 주장입니다. 이 부분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. 절단 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그 패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거든요. 왜냐하면 그거를 먹은 사람의 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 면역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. 실제 오염된 패티를 먹어도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듯이 맥도날드 측은 오염 우려가 제기된 패티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습니다. 네.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서준석 기자였습니다.